자, 우주 쪽의 원소의 생성으로 들어갔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약간 뼛속까지 이과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사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사람의 몸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도 말은 안 해줬지만 결국 우리 몸의 DNA 자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 거야? 얘들아, 원자로 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원자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만큼 엄청나게 다양한 원소가 들어가 있고, 그들이 모두 다 이제 우주 초기에 이제 생성된 원소부터 해서 지구를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원자와 누구의 에너지가 전자의 에너지, 이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과학적 언어를 다시 한 번만 습득을 합시다. 자, 우리는요, 원자는요,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무슨 껍질이 있죠, 얘들아? 전자 껍질이 놓여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전자는 누가 불러서 왔어요, 얘들아? 원자핵이 불러서 왔어요. 그래서 원자핵 옆에 전자가 놓여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일컫죠, 얘들아? 바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원자핵은 양성자는 전자를 원자핵 가장 가까이에 자신의 전하량과 균형을 맞춰서 놨을 때 가장 구조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내가 되게 친한 애 불러놓고 그 친한 애가 딴 애랑 놀면 기분 나쁜 것처럼 얘도 이때 안정적입니다. 그런데요, 전자가 놓여있을 때 딱 저 상태로만 놓여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주변에 무슨 껍질이 있을 때, 얘들아? 전자 껍질이 있을 때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전자가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얘들아?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봐도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에요. 안쪽 껍질은 비어있고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떠있는 형상이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쌓을 때 아래를 비워두고 위에다 쌓으면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네, 들뜬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닥 상태와 무슨 상태에서, 얘들아? 들뜬 상태에서 언제 들뜬 상태가 되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좀 다소 무서운 이유, 주변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 모든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흘러, 얘들아? 적은 곳으로 흘러. 그래서 이 원자 주변에 굉장히 온도가 높고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되면 원자 내부로 에너지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때 원자핵은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그런데 누구는 움직일 수 있어, 얘들아? 전자는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에너지가 무엇되면서 흡수돼서 이 에너지의 양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전자이고요. 이 내부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자가 막 위로 올라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에너지가 들어올 때 우리는 원자가 에너지를 뭐했다? 흡수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들떠있는 전자는 항상 무슨 상태를 원해, 얘들아? 바닥 상태를 원하지. 선생님도 사실은 집에서 누워있는 것보다 나와서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하기는 해요. 나올 때 밥도 많이 먹고 이제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하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눕는 걸 제일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하죠. 그래서 얘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에너지가 낮은 무슨 상태, 얘들아? 바닥 상태가 되려고 하며 이때 에너지는 무엇됩니까, 얘들아? 방출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 전자가 원자핵 주변에서 떨어질 때 봤더니 요만큼 떨어질 때도 있고 이만큼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많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많이 방출, 적게 떨어지면 어떻게 방출? 적게 방출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 전자가 어느 껍질에서 어느 껍질까지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뭐하다, 얘들아? 다르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해요, 얘들아? 중3 때 위치 에너지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핵 근처에 놓여있는 전자 껍질의 에너지가 모두 다 같아요, 달라요, 얘들아? 전자 껍질이 높이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높이에 있는 껍질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무엇 돼요, 얘들아? 위치 에너지가 달랐고, 따라서 껍질 간에서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되는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 내용에 대한 과학적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자, 누구는요, 얘들아? 전자는 누구핵 근처에서, 얘들아? 원자핵 어디에서, 얘들아? 주위에서
특정 껍질에 존재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 특정 껍질이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특정 껍질이 나름의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그래서 전자는 소속된 껍질의 에너지만큼 갖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서 특정 무슨 준이 얘들아? 에너지 준위를 무엇한다 얘들아? 갖는다. 됐나요? 특정 에너지 준위를 갖고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건 이 특정 에너지 준위 있죠. 이 에너지 준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껍질에다가 넘버링을 해놨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KLMN 껍질이라고 알려주긴 했지만 제일 밑에 있는 껍질을 1번, 2번, 3번, 4번 껍질이 연속적으로 번호가 바뀌면서 올라가네요. 그런데 1번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이야. 2번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5야. 3번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2야. 그러면 3번에서 2번으로 전자가 무엇했을 때 얘들아 떨어졌을 때 껍질은 몇 개 떨어졌어? 하나. 근데 에너지는 얼마큼 방출돼? 10이된다. 17이야. 17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큼 방출돼 얘들아? 이만큼 방출돼. 그런데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져서 역시나 껍질은 몇 개 차이나? 하나. 그치? 그런데 에너지는 얼마큼 차이가 나 얘들아? 5만큼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껍질이 3번에서 2번, 2번에서 1번으로 전자가 떨어질 때 껍질의 숫자는 3, 2, 1 연속적으로 변해 안 변해? 변하는데 방출한 에너지의 양은 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이에요? 불연속적입니다. 껍질과 껍질의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얘들아? 불연속적이다. 어떻게 된다 얘들아? 불연속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알아둔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스펙트럼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갈 거예요. 누구야 얘들아? 스펙트럼. 그치? 자, 우리요.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능력을 뭐 해놨을 때 얘들아? 펼쳐서 나눠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스펙트럼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스펙트럼이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이 연속 스펙트럼을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봤고요.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적으로 배웠으나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고등부에 들어오는 새로운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빛을 나누는 기계 중에 프리즘이라는 도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삼각형의 입체의 유리, 요걸 프리즘이라고 하죠. 얘가 빛을 나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광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다가 우리가 누구를 집어넣을 거야 얘들아? 햇빛을 집어넣을 거야. 누구를 집어넣을 거야 얘들아? 햇빛을 집어넣을 거야. 그치? 자, 이때 햇빛을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요. 요걸 무슨 광이라고 배웠어요 얘들아? 백색광이라고 배웠어요. 이걸 무슨 광 얘들아? 백색광. 쟤를 저 프리즘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야, 렌즈나 유리를 통과하는 빛은 렌즈나 유리의 어느 쪽으로 꺾여요? 반대. 자, 반대를 요구한 건 아니었는데. 자, 중학교 때 우리 무슨 렌즈 배웠어요? 볼록 렌즈. 그 다음에 무슨 렌즈 얘들아? 오목 렌즈 배웠죠. 자, 중학교 때 얘를 꺾이는 걸 그냥 외웠을 거예요. 사실 증명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모자라고요. 우리는 렌즈나 유리를 통과하는 빛은 렌즈나 유리의 두꺼운 쪽으로 꺾입니다.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오목 렌즈는 양끝이 두껍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프리즘을 통과하는 저 빛은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나 뭐 잘못 말했니? 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요. 아래쪽이 두껍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들어갈 때 한번 꺾이고 나올 때 한번 꺾이면서 빛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죠. 나누어지게 되죠. 이걸 빛의 분산이라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요. 제일 위쪽에 무슨 색깔이 있어요 얘들아? 빨간색. 아래쪽에 무슨 색 얘들아? 보라색.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무엇 하게 됩니까 얘들아? 백색광, 햇빛이 프리즘으로 들어가는 광선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우리 한영구 차은우 머리 위로 뒤에서 지금 어이없는 웃음이 지금 선생님 무슨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인데 믿어도 되나 저 말을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자, 우리 한영구 차은우 머리 위로 백색광이 들어갑니다. 자, 뒤에 지금 학생 쓰러졌어요. 자, 이때 선생님이 학생의 머리 위로 42만 개의 태양광선이 들어가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내 눈에 그 광선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명확하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가능할 가짜 보일 시자 무슨 광선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광선 얘들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있는 영역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 무슨 영역 얘들아? 가시광선 영역에 요 빛만 볼 수 있는 거야. 사실 태양은요 빨간색 바깥쪽에도 광선을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놔요. 이 바깥쪽은 우리가 못 보는 거야. 무슨 선 얘들아? 적외선. 네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 바깥쪽에도 광선이 있어 없어? 있어. 보라 자자. 그래서 무슨 선 얘들아?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적외선의 에너지가 많아요? 자외선의 에너지가 많아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죠? 자 여러분들 우리 찜질방 가잖아요. 무슨 방 있어요? 이 광선 중에 무슨 방? 적외선. 적외선 방. 무슨 방? 적외선 맞아요? 이게 지금 고민할 문제가 되나요? 자외선 차단제 발라요 안 발라요? 왜 발라요? 너무 세서 바르죠. 그런데 주중에도 자외선 방 나왔어요. 그 피부암 걸리는 방입니까? 국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방을 자외선 방? 심지어 처음에는 야 찜질방 가면 무슨 방 있었더니 아이스방? 뭐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대답하라니까. 그리고 한쪽에서 자수정방 이러고 있어. 나도 알아. 찜질방을 얼마나 제대로 안 가봤으면. 자 볼게요 얘들아. 적외선방이 있어요. 이 적외선이 세포의 진동수를 높여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노폐물 배출도 빨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피로가 풀린다라는 거죠. 근데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더 세요. 더 센 건 누구예요 얘들아? 자외선이죠. 오죽하면 자외선은 무슨 소독을 한대? 살균 소독을 한대. 그치? 그래서 가끔 선생님은 좀 몸에 좀 뭐 어디가 간지럽다 뭐 이러면 햇빛 아래 이렇게 가서 살균 소독하는.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얘들아? 많아져요. 그쵸? 그런데 이제 고등부에 왔기 때문에 자세한 이들의 에너지의 어떤 수학적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 중 일부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이 빛은 일종의 누굽니까 얘들아? 파동이에요. 그치? 자 빛을 띠고 있는 이제 그 빛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광자라고 해. 이 광자가 제자리에서 진동과 진행을 동시에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파동이 있어요. 요렇게 이동하는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한 파동이 있어요. 똑같은 거리 이동한 거 맞죠? 이때 1번과 2번 중 누가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1번이 에너지가 많아 보여요. 2번이 에너지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느낌적으로 에너지가 많아 보여 적어 보여 이렇게 대답하는 거 우리 과학에서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간편하게 얘를 수학적 수치를 측정해서 수학적 수치를 보여줬으면 좋겠어. 자 파동의 꼭대기를 뭐라고 해요? 마루 천재예요. 자 꼭대기 높다는 뜻이죠. 그 뜻에 이제 우리 말이 누구야 얘들아? 마루야. 그래서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 최고가 꼭대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김마루 이렇게 지어지고 이마루 이렇게 황마루 그렇지? 자 볼게요 얘들아. 자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우리가 자로 재거든요. 그런데 얘가 무슨 의미가 있냐?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야. 한 번 진동한 동안.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무엇해서 얘들아? 측정해서 에너지를 앞으로 표현할 건데요. 거리를 자로 재면 돼요. 근데 일반 자로는 못 잽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거리를 측정, 길이를 측정하는 거니까 이거 무슨 미터 얘들아? 나노미터로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저건 우리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장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들림자처럼 쓰고 람다라고 읽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학교 다닐 때 과학 수업 같은 걸 들을 때 사실 이거 통합과학에서 몰라도 되거든요 람다. 그런데 뭐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알려줄 때 이런 거 이제 빼놓지 않고 필기하고 머릿속에 사전에 넣어놓으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월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파장. 자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에너지가 많았더니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에너지가 적었더니 파장이 뭐예요 얘들아?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에너지와 파장은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야.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뭐해진다 그랬어? 많아진다 그랬죠. 그치? 에너지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결국 파장은 길어져 짧아져? 네. 파장은 뭐해져 얘들아? 짧아져. 맞나요? 파장은 뭐해져 얘들아? 짧아져. 됐나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가요. 빨간색이 위에 있고 보라색이 아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다 가시광선 영역은 맞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두 다 에너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가시광선이지만 빨간색보다 보라색의 에너지가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색깔별로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배웠죠.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파란색 별이 더 에너지가 많아? 빨간색 별이 에너지가 많아? 파란색 별이야. 걔가 더 젊은 별이야.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요 가시광선 영역 있죠. 요걸 이렇게 탁 하고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요걸 연속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 자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의 띠 이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빈틈이 없는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의 띠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사진 찍혀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아우 참 많이 봤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찍어놓고요. 오른쪽부터 빨간색으로 써도 되고 왼쪽부터 써도 됩니다. 어쨌든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빈틈없이 나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렇게 색깔을 안 써줍니다. 무엇을 표현해 줄 거예요 얘들아? 파장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보라색의 에너지가 더 많아 적어 얘들아? 많죠. 얘가 에너지가 적어. 그러면 에너지가 적은 쪽이 파장이 더 길어. 여기가 700 나노미터야. 그 다음에 얘가 몇백 나노미터야? 400 나노미터야. 정말로 400에서 700 사이만 무슨 영역이야 얘들아? 가시광선 영역.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밑으로는 자외선, 이 위로는 누가 되는 거야? 적외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장을 통해서 이쪽이 무슨 색깔 영역인지 구별을 해줄 거예요. 자,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햇빛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넘어가자면 역으로 이들을 모두 합치면 누가 되는 거야? 햇빛이 되는 거야. 그럼 햇빛은 굉장히 유능한 아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모두 합쳐놓으면 햇빛이 되는 거니까 햇빛은 굉장히 유능한 아이예요. 다양한 영역의 에너지를 모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사실 이제 길거리 가다가 옷가게가 되게 많았어. 근데 들어가서 이 옷 예쁘다 해가지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보면 옷 색깔이 나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 조명 때문이야. 그래서 가끔가다 옷가게에서 옷을 보다가 밖으로 들고 나가. 잠시만 색깔 볼게요. 들고 나가. 햇빛 아래 있으면 잘 보여 안 보여? 선명하게 잘 보여. 왜? 햇빛은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든 색깔들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됐나요? 만약에 만약은 아니고요. 요거 볼게요. 자, 요 색깔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무슨 색으로 보여요? 핑크색으로 보여요. 그치? 이 친구한테 지금 우리가 조명을 꺼놨어. 빛이 없으면 이 색깔이 보여 안 보여? 제대로 안 보여. 딱 해서 백색 광을 켜놨더니 얘가 핑크색으로 제대로 보여. 자, 백색 광의 빛이 쫙 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 중에 얘가 무슨 색을 반사해 얘들아? 핑크색을 반사해. 반사한 빛이 누구 안으로 들어왔어? 니네 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니네는 지금 이 핑크색을 뭐가 되는 거야? 봤다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나머지 주황색, 초록색, 이런 보라색 이런 색은 어디 있어요?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옷의 색깔을 볼 수 있다. 옷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럼 조명을 받았을 때 무슨 색을 반사하는 거야? 파란색을 반사하는 거야. 나머지 색깔은 무엇합니까? 흡수합니다. 그래서 조명의 색깔에 따라 물체의 색이 달라 보여 안 달라 보여? 달라 보이는데 얘는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요. 선 스펙트럼으로 들어갈 거예요. 무슨 스펙트럼으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선 스펙트럼으로 들어갈 거야. 자 무슨 뜻이냐? 연속이 나오지 않고요. 여기는 일부 광선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얘가 먼저 근원이 되는 빛이에요. 맞나요? 이 근원이 되는 이 빛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빛을 분산시켰을 때 특정 광선만 나온다. 그럼 근원이 되는 그 빛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렇게 유능한 애는 아니겠네요. 햇빛은 모든 게 나오니까 유능한 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특정 광선만 내놓는데 그 친구의 능력은 그 광선을 내놓을 수 있는 작은 능력만 갖고 있는 아이야. 그 중에서 선생님이 누구를 볼 거냐면 무슨 기체 얘들아? 수소 기체의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선 누구에 대해서 얘들아?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만한 통에다가 무슨 기체를 집어넣을 거야 얘들아? 수소 기체를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 무슨 볼트 얘들아? 10,000볼트의 엄청난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지금 저통 안으로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에너지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수소기체는 무슨 2예요 얘들아? H2예요. 수소 원자 두 개가 무슨 결합해 있는 거야 얘들아? 공유 결합해 있는 거야. 그런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얘한테 10,000볼트의 전압이 들어오기 전에는 얘네들은 모두 다 무슨 상태 얘들아? 바닥 상태. 바닥에 있었을 거야. 그런데 에너지가 막 들어오니까 막 뭐해 얘들아? 들떠. 그래서 수소기체가 막 분산되면서 위로 올라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 그러면 얘네들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렇게 붙잡고 있던 손을 탁 놔요 안 놔요? 놔요. 자 잘 봐. 주변 되게 더워. 선생님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지만 우리 아들이 내 팔짱을 꼈을 때 더워 죽을 것 같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 땀이 줄줄 나. 내가 애 보고 붙으라고 그래? 떨어지라고 해? 그렇지, 떨어지라고 하죠. 에너지가 과도하게 들어가잖아요.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뭐해지니까 끊어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가 돼요. 이 상태에서도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면 그 원자 내부에 있는 이제 누가 들뜨기 시작합니까 얘들아? 전자가 들뜨기 시작해요.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죠.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무엇합니까 얘들아? 10,000볼트의 전압을 뭐 해줄 거야? 끊어줄 거야. 얘를 끊어주면 잽싸게 쟤네들은 무슨 상태가 돼요? 바닥 상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잽싸게 이 전자가 떨어져서 바닥 상태가 되면서 에너지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렇죠. 저때 나오는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스펙트럼 사진으로 찍었어. 이렇게 해서 찍었어. 그랬더니 판서 잘려 안 잘려? 안 잘려요. 여기가 몇이에요 얘들아? 400 나노미터. 여기가 몇이야 얘들아? 700 나노미터야. 그럼 이쪽이 무슨 색 영역이야? 빨간색 영역. 이쪽이 무슨 색 영역이야 얘들아? 보라색 영역이지. 그래서 요 사이에서 어떤 광선이 나왔냐면 무슨 색 나왔어 얘들아? 빨간색 나왔어. 됐나요? 그 다음에 무슨 색 나왔어 얘들아? 초록색 나왔어. 됐나요? 그 다음에 무슨 색 나오냐면 파란색 나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색이 나왔어 얘들아? 보라색이 이렇게 나왔어. 됐나요? 그럼 선생님 주황색이랑 노란 이거 빨간색 미안합니다. 선생님 자 여러분들의 눈이 선생님 마음 좋아하지만 자 볼게요 얘들아. 빨록하고 이렇게 나왔어. 사이에 주황색과 노란색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수소 원자는 중간에 있는 영역의 에너지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 광선만 나오는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그래서 특정 광선만 나오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수소 원자는 언제 측정해도 늘 이렇게 빨록하고 똑같은 광선이 나와 안 나와? 나와. 늘 똑같다. 이것은 수소 원자의 고유한 특징 맞아요? 틀려요? 고유한 특징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물질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내보낸 에너지를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봤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빨록하고 4개의 광선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그 물질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수소가 들어있는 거야. 됐나요?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내보냈어. 걔를 우리가 분광기에 넣어서 뭐 했어 얘들아? 스펙트럼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서 나온 에너지 중 스펙트럼 선에 빨록파보가 딱 4개 나왔잖아? 그러면 그 물질 안에 누가 있다라는 뜻? 수소가 있다라는 뜻. 자, 근데 수소는 빨록파보겠죠. 칼슘은 능력이 수소랑 또 달라 안 달라? 달라. 그럼 칼슘의 선 스펙트럼은 얘랑 똑같아 달라? 달라. 선의 위치, 개수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우리 스펙트럼으로 물질 안에 있는 원소를 구별하고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누구의 종류에 따라 원소의 누구에 따라 원소의 종류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얘들아 원소의 종류에 따라 이 스펙트럼에서 선의 누구요 얘들아? 위치 달라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개수가 무엇한다 얘들아? 다르게 나타나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얘들아? 저 선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물질 안에 있는 성분 누구요 얘들아? 원소의 누구를 구별할 수 있어 얘들아? 종류를 무엇할 수 있어 얘들아? 구별할 수 있어. 됐나요? 이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위치 개수가 달라서 성분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이 안에 만약에 수소가 진짜 많이 들었다. 정말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선의 굵기가 어떻게 나타나요 얘들아? 굵게 나타납니다. 쟤네들이 들어있는 양만큼 선의 굵기가 굵어 얇아 얘들아? 굵어. 그래서 나타나는 선의 누구를 통해서 얘들아? 굵기를 통해서
쟤네들 성분 원소에 성분 누구요 얘들아? 원소에 무슨 비를 알 수 있냐면 얘들아 질량 비를 알 수 있어요. 실제 질량을 알 수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질량 누구를 알 수 있어? 비율. 굵기를 비교해서 비율을 알아내는 거지 질량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요 내용 정말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선 스펙트럼을 분석했어요. 어디에서 오는 선 스펙트럼? 우주에서 오는 선 스펙트럼. 우주에서 오는 선 스펙트럼을 분석해봤더니 우주에 있는 성분 원소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주를 무엇하는 얘들아? 구성하는 이걸로 성분 원소와 원소의 누구요 얘들아? 종류와 그 다음에 무슨 비를 얘들아? 질량비를 그치? 질량비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찾아냈어요. 됐나요? 그러면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는 누구로 되어 있냐? 이미 알고 있죠? 수소와 누굽니까 얘들아? 헬륨. 얘네들이 몇 대 몇의 질량비 얘들아? 그렇죠. 3대 1의 질량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선 스펙트럼으로 알아냈다라는 뜻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누구로 가냐? 누구로 갈 거냐면 이제 선 스펙트럼의 종류로 갈 거예요. 자, 무슨 스펙트럼의 종류 얘들아? 선 스펙트럼의 종류로 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선 스펙트럼의 종류 잘 들으세요 얘들아. 자, 얘네들의 종류로 들어가 보면 우리요 우주 공간에서 오는 누구의 별이 있어요 얘들아? 고온의 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햇빛이 연속 스펙트럼 내보냈죠. 자, 별의 온도가 높잖아요. 어지간해서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요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무슨 스펙트럼이 나와요 얘들아?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런데 우주 공간의 저 별 앞에 무슨 가스가 있습니까 얘들아? 저온의 가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의 가스예요 얘들아? 고온의 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낮은 가스는 일단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바닥 상태야 들뜬 상태야? 온도가 낮으니까 무슨 상태야? 바닥 상태야. 맞나요? 그런데 고온의 가스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들은 그럼 무슨 상태야? 그렇지,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뒤에서 연속 스펙트럼이 온대요. 모든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해? 적은 곳으로 이동하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저온의 가스가 뒤에서 오는 연속 스펙트럼의 에너지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흡수합니다. 됐나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어떻게 생겼죠 얘들아?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맞나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7배, 여기가 몇? 4배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오는 에너지를 얘가 무엇한대? 흡수한대. 그런데 이 저온의 가스를 구성하는 원소가 한 3종류가 있어. 그럼 이 3종류가 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흡수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저 연속 스펙트럼 모두 흡수할 수 없어요. 저걸 모두 흡수할 수 있다는 건 이 고온의 별이랑 무엇하다라는 거야 얘들아? 같은 능력을 갖는다라는 건데 그럼 성분 원소가 같아야 돼. 그런데 저온의 가스 안에 성분 원소가 3개가 있어. 그 3개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만 흡수합니다. 그래서 모두 흡수하는 거예요? 일부 흡수하는 거예요 얘들아? 일부를 흡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없는 음식은 없는 아주 고급진 뷔페를 갔어요. 없는 음식이 없으면 뭐합니까? 모든 음식이 다 있으면 뭐해? 선생님 회를 못 먹어요. 그럼 뭐예요? 저 충격적인 표정 회 좋아하시나 봐요. 자, 선생님은 이제 회를 못 먹어요. 그럼 회 코너는 냅두고 그쵸? 사실 선생님 고기도 못 먹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먹는 거냐 이런 막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고기도 잘 못 먹어요. 특히나 삼겹살 못 먹습니다. 먹으면 정말 완전 살코기 있는 이런 것만 좀 먹고 대신 선생님 뷔페 가면 아이스크림을 아작을 내고 그 다음에 케이크, 빵 이런 쪽을 이제 싹 흡수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정말 메인 부류는 남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맨날 혼나요. 가지마! 막 이래. 그래서 돈 아까워서. 근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영역만 음식이 없어지는 거 맞아 틀려? 맞죠. 이 안에 있는 성분 원소에 따라서 얘가 흡수한 부분만 빛이 없어져. 그래서 그 부분만 광선이 어떻게 나와 얘들아? 검은색으로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얘는 무슨 색 얘들아? 검은색. 무슨 선이 나올까 얘들아? 흡수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얘들아? 검은색 흡수선이 나와요.
그래서 원리는 비대에너지를 저온의 가스가 흡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흡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이라는 말은 없지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면 네, 흡수선 스펙트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 고온의 가스 쪽으로 갈 거야. 그럼 고온의 가스는 선생님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나요? 자, 보세요. 얘가 에너지가 더 많아요. 연속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고온의 가스도 온도가 높은데 얘가 에너지가 더 높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얘는 가뜩이나 뭐한 상태야? 얘들아? 들뜬 상태야. 그래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 이렇게 들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뜩이나 들뜬 상태인데 뒤에서 에너지가 오죠. 그럼 얘는 그때부터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무엇하게 돼요? 얘들아? 무한으로 들뜹니다. 얘는 들뜨는데 한계가 있어요. 원자의 근처 어느 전자 껍질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놓이게 되는데요. 가뜩이나 에너지가 많은데 더 많이 들어오니까 완전 전자 밖으로 나가서 미친 듯이 들뜨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뒤에서 오는 무엇이요? 얘들아? 에너지의 모두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흡수해요. 에너지 모두를 무엇해요? 얘들아? 흡수해요. 그러면 연소 스펙트럼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나옵니까? 얘들아? 검은색 배경이 나와요. 무슨 색 배경이 나와요? 얘들아? 검은색 배경이 나와요. 검은색 누가 나온다? 얘들아? 배경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여기가 700 나노미터, 여기가 몇백 나노미터, 400 나노미터로 파장의 구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얘가 진짜 이 주변에서 압권으로 가장 뜨거운 애가 됐어. 얘가 최고로 뜨거운 애가 됐어. 그럼 그때서 다시 무엇 하는 거야? 에너지 방출해, 안 방출해? 그렇죠. 그때서야 얘가 에너지를 무엇 합니까? 얘들아? 방출해. 됐나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얘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어떤 선이 나와? 얘들아? 밝은 선이 나오죠.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그래서 무슨 색? 밝은 색. 무슨 선? 방출선이 나와, 안 나와? 방출선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는 무슨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방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 하나 알려줄게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온의 가스와 고온의 가스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무엇할 때? 같을 때 예상되는 스펙트럼의 현상을 설명하시오. 저온과 고온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가 같아. 그러면 결국은 스펙트럼의 파장상에서 나오는 선에 누구요? 얘들아? 위치와 개수가 어떻게 나와? 똑같이 나와야 되죠. 단지 얘는 무슨 선? 검은 선. 단지 얘는 무슨 선? 밝은 선일 뿐.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성분 원소의 종류가 같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얘들아? 선의 위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난다? 같게 나타난다. 근데 얘는 에너지가 낮았기 때문에 검은 선, 높았기 때문에 무슨 선? 방출, 밝은 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런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을 살짝 냅둬야 돼서 냅두고 이쪽 판을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자, 뭐가 있냐면요. 스펙트럼의 종류를 저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이제 누굴 알아둘 거냐면 태양의 스펙트럼. 뭐야? 신동이 뭘 설명한 거야? 태양의 무엇 얘들아? 스펙트럼. 우리가 과학에서 구별하는 표현의 차이인데요. 분명 선생님은 햇빛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태양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이에요, 얘들아? 흡수 스펙트럼이야. 흡수선 누굽니까, 얘들아?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태양의 스펙트럼 왜 흡수선 스펙트럼이 되냐면요. 우리요, 이렇게 해서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죠. 이 태양 자체는 연속 스펙트럼을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나와서 누구를 통과할 때 얘들아? 태양의 표면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저온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대기가 있어요. 저온에 대기가 있어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을 뭐 했다가 얘들아? 내보냈다가 연속을 내보냈다가 그중 일부 광선을 얘네들이 흡수해 안 흡수해? 흡수해. 맞죠? 그래서 나왔을 때는 흡수한 선은 까맣게 나오는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연속 스펙트럼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햇빛이라고 통합과학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이 흡수선 스펙트럼이 답이 되게 하려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태양의 스펙트럼이라고 시험 문제에서 질문을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저 검은 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브라운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호퍼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로써 우리는 태양 표면에 저온해가스층이 둘러싸여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고, 덕분에 이 선 스펙트럼 때문에 그 표면의 성분들도 알아냈어, 안 알아냈어? 알아내게 됐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배웠던 이 스펙트럼의 누구요, 얘들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누굴 구별할 수 있게 되냐면요. 자, 누구요, 얘들아? 스펙트럼으로 별의 누구요, 얘들아? 성분 원소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성분 원소를 무엇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칼슘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수소고 얘가 칼슘이야. 자, 여기 선 요렇게 나왔어. 됐나요? 자, 칼슘 선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 됐나요? 그런데 어떤 미지의 별 A가 있어. 이 별 A에서 우리가 측정한 무슨 스펙트럼, 얘들아?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봤더니 선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왔냐? 요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왔어, 얘들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별 A에 수소 있어요, 없어요? 수소 있어요. 수소 있어요. 맞나요? 있으려면 수소 안에 있는 이 4개의 광선이 다 있어야 돼, 다 없어야 돼? 다 있어야 돼. 칼슘 볼게요. 칼슘과 일치하는 선이 있어요. 칼슘과 일치하는 선이 있어요. 그런데 요 일치하는 선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요거 없네요. 그러면 2개는 있는데 하나는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 A에 수소는 있고 누구는 없다? 칼슘은 없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수업 설명하는 동안 선생님이 되게 수월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원자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니네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수월한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그걸 애들이 어려워해서 설명을 안 하고 다이렉트로 지구과학으로 진입한 적이 있었거든. 아예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암기한다는 학생이 있었거든. 뭐 그런 얘기하면 선생님이 사실 설명하고 되게 서글퍼지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 어휘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할 거야, 얘들아? 다음 시간엔 우주 할 거야. 알겠지?